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환자분들 돌봄하면서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일산 백병원 정신의학과 이강준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이제 자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산 백병원 정신의학과 이강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궁금한 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제일 먼저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예,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남편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몇 년 됐는데, 한 작년부터 걸음을 걸으면은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이제 조금 이렇게 천천히 아주 속도도 느리면서, 가끔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앞으로 넘어질 듯 하면서, 그냥 땀이 막 그냥, 겨울에도 땀이 옷을 전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약 처방 받고 할 때 이제 걸어보라 그러고 이제 손잡아 보면은 파킨슨은 아니라 그러는데 신경으로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좀 뭐 다른 단도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분이 간혹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되면은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생겨서 운동 기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파킨슨이라고 하면은 손발이 뻣뻣하거나 걸을 때 약간 비틀비틀하거나 아니면은 진전같이 손이 많이 흔들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파킨슨이라고 하고, 또 페트 같은 그 특수 촬영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파킨슨이 아니라면 그냥 치매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운동장애라서 거기에 대한 뾰족한 방법은 솔직히 치료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나마 운동을 해서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최선이실 것 같아요. 그럼 자꾸 걸어야 되나요? 예. 예, 걸으면 좋아요. 네. 안 걸으면 점점 위축이 심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못 걷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못 걷게 되는 분이 대부분이 되시는데, 하여튼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그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죠. 예. 근데 집에서도 집에 막 왔다 하면은 그냥 누워만 들라 그러고 좀 걸으라 그러면은 귀찮아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안 오래 걸으라 있는 그러고. 사람은 억지로 뭐 당겨서 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법은 자꾸 옆에서 격려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간보호센터를 규칙적으로 보내시든지. 예,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한 2시에서 한 3시 사이에는 그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전에는 걷던 요즘은 뭐 다리가 아프다고 안 걷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그런 코스로 넘어가기는 하시죠. 하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운동시키시는 게 가장 최선이세요. 그럼 뭐 다른 건 없고 운동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뭐 근력이 생기게 하는 약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은 이 기분인지 마음적으로 그런 건 좀 덜하다 그러고, 그걸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은 되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계속 받기가 쉽진 않겠죠. 예, 결국에는 그것도 운동하는 거라서 걷는 거나 물리치료 받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집 안에서 혹은 집 밖에서 산책하는 게 더 낫겠죠. 아, 예. 네. 근데 지팡이를 짚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넘어질 것 같으면 지팡이는 짚는 것도. 근데 지팡이 짚는 법도 좀 알아야 되죠. 잘 짚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걸 걸고 넘어질까봐 또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보행기로 갖고 다니서 집안에서 넘어질까 걱정되시고. 집안에서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정정 걸음으로 그냥 천천히 걸었는데
밖에 나와서 병원으로도 가려고 그러면 지팡이 짚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원하시면은 그거는 재활의학과나 아니면 물리치료 받으시는 물리치료사한테 어드바이스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지팡이를 짚는 법이 따로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할 분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요. 연세가 올해 이제 93세시고 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3월 달인가 음식을 아예 물도 못 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연화곤란이 혹시 있는지 해서 그 검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링겔주사 수액을 맞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한 일주일 전 됐나?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조금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삼키지를 잘 못하세요. 계속 씻기만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주무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뭐 TV를 켜놓으시면 그냥 입에 물고만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씹는 행동을 보이면서 어금니를 씹어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키게끔 하기는 하는데 자꾸 씹는 법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니를 씹다가 어금니를 씹으세요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어금니 씹다가 또 앞니를 씹다가 그다음에 입에 머물고 있고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 이게 뭐 특별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빈뇨하고 극박뇨가 있어요. 근데 꼭 그 뭐 좀 찾아보니까 이게 정신과 쪽이 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방광 쪽이라든가 요도 쪽이라든가 염증이 있었을 때 비뇨기과 쪽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비뇨기과 쪽에는 다행히도 어떤 염증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뭐 방금 쉬를 하시는 소변을 보셨는데 한 1, 2분 있다가 또 화장실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인 행동이 이제 그거는 한 2, 3개월 전서부터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주무실 때는 한 4, 5시간 동안은 또 화장실에는 안 가세요.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다 노화 현상이라서 뭐 특별하게 딱히 치료법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연화곤란이 생기면 재활의학과에서 그 삼킴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콧줄을 끼거나 아니면 뱃줄을 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지금 상태처럼 그냥 드시게 하는데 이게 기력이 있으면 꿀꺽하고 잘 삼키시는데 기력이 없고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기력이 없으면은 그냥 물고 말씀대로 잊어버리거든요. 씹는 걸. 사람이 멍해지고 졸리니까 입에 넣고 그냥 졸아버리거나.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폐렴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옆에서 그냥 계속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말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톡톡 쳐주든지 그래서 자꾸 자극을 줘서 자기가 삼킬 수 있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으세요. 그거를 뭐 꿀꺽 잘 삼키게 하는 약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근육의 힘이 떨어져가지고 뇌에서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먹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꿀꺽하고 삼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치매 증상의 일종인데 그거는 옆에서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키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좀 굴곡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괜찮다가 어떤 때는 안 괜찮다가 그러는 거라서 다행히 재활의학과에서 연하곤란까지는 아니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폐렴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좀 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빈뇨는 말씀대로 요로 감염이 생기면은 빈뇨가 자주 생기는데 소변에 균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괄약근이 좀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안증이 생겨서 요리를 자주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1시간마다 가시는 거 되게 흔한 증상이세요. 밤새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10분 전에 갔으니까 뭐 한 2시간 있다 가셔도 된다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은 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잘 때 약간 수면제를 들여서 밤에 잘 때라도 좀 길게 잘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은 뭐 교과서에서는 한 3시간마다 갖다 앉혀놓으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마렵건 안 마렵건 시간마다 가서 앉혀서 제 시간에 볼 수 있게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해서 기저귀 채우시고 서너 시간마다가 화장실 가서 앉히시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세요. 주무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주무실 때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4-5시간 동안은 화장실에 안 가세요. 그냥 잠을 깊게 주무세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뭐 낮에라든가 본인도 컨디션에 따라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화장실에 가서 넣었다가 돌아서면은 자기가 안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화장실에 가시면 오래 앉아 계세요. 또 돌아서자마자 자꾸 이제 앉아 계시니까 이게 또 치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뭐 아리셉트인가 그거를 먹으면 또 치질이 부작용이 또 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아리셉트는 치매 치료제인데 네. 치질보다는 소변을 조금 빈뇨를 빈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근데 하여튼 어디 책에서 보는데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 치질을 또 유발한다고 또 그렇게 또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약을 또 가서 약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치매약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약을 딱히 바꿔도 아마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치매약을 먹는다고 해서 치질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 치매약을 먹어서 부작용으로 빈뇨가 발생하면 소변을 원활하게 잘 못 보니까 말씀대로 자주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게 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앉아있게 되면 치질처럼 그거를 좀 악화시킬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불안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수도 있고 약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소변을 봐놓고 까먹어서 또 그냥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다 그때 증상이 중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증 때문에 자주 가는 거면 불안증 약을 좀 써주고 치매 약을 먹어서 더 빈뇨가 있으면 치매 약 용량을 좀 줄이던지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기억이 까먹어서 갔는데 또 까먹고 또 가고 또 까먹고 또 가고 이거는 어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화장실에 가는 걸 까먹을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자꾸 말을 시키든지 운동을 시키든지 밖에 데리고 나가든지 본인이 또 까먹으면은 또 화장실 가는 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때만 주의 집중을 딴 데로 돌릴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나은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기저귀를 채우시고 서너 시간마다 갖다 앉혀서 그게 습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켜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43년생에서 80 우리나라 81 되시는 분이신데 작년 10월 말경에 이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 9개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기억력, 건망증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9개월 만에 최근 들어서는 장보기 했을 때 냉장고에 사다 놓고 오후에 그거 누가 사다 놨니? 이런 정도로 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약을 지금 그러니까 근처 이제 처음 진단받은 분이 보건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진단받은 약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거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먹으라고 하고 아침에는 내과에서 그 보조제 그거 하나를 먹고 그 보건병원에서는 그거 하나하나 먹으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달쯤에 다시 한번 MRI 찍어보자고 그 정도 상태인데 지금 9개월 만에 최근 들어 한 두 달 사이에 너무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럴 때 그 약 용량이 근데 뭐 지금 도네페질 치매 치료제를 5mg 먹고 계시는데 이게 5mg, 10mg, 23mg 이렇게 증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쁘면 이거를 한 10이나 20이나 23이나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치매 치료제는 솔직히 이게 2배가 된다고 해서 기억력이 2배로 좋아지진 않아요. 뭐 나빠지는 속도를 늦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치매 치료제가 아주 그렇게 효과적인 약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단은 증상이 빨리 나빠지니까 올리기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갖지는 마셔야 될 것 같고 나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통은 한 8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는데 어머니처럼 빨리 나빠지시는 분은 한 3, 4년 만에 확 나빠지시는 분도 있고 1년 만에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의 조기 치매는 빨리 나빠져요. 근데 어머니처럼 80이 넘어서 걸린 치매는 그렇게 빨리 나빠지진 않거든요. 보통 나빠지는 속도는 뇌가 빨리 쪼그라드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기력이 많이 나빠질 때 나빠져요.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병에 자주 걸린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나빠지고요. 치매는 원칙적으로는 뇌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고 또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끼어서 생기는 병이지만 워낙은 그게 이제 노화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치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뇌가 안 쪼그라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지 살아있을 때까지 치매가 조금 덜 진행되다가 죽느냐 아니면 많이 진행되다가 죽느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죽을 때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죽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까지 살아온 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뭔가 젊을 때 그 보상 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걸 관리를 잘하면은 좀 덜 나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죠. 이제는 뭐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롭게 공부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움직이고 운동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약 조금 올리시고 저녁에 먹는 코에타핀이라는 약은 치매약은 아니시고요. 잠자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상 행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환청, 망상 아니면 예민하게 화를 덜컥 낸다거나 이렇게 먹는 약이라서 이 약은 그냥 넣다 뺐다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하나 드시라고 하셔서 근데 대부분이 이제 넣다 뺐다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도네페질이라는 치매약은 매일 먹는 약이니까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취침 전에 먹는 약은 안정제 효과가 있는 거라서 아마 이걸 빼시면 또 잘 못 자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시거나 성격이 변화하시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루틴으로 똑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많긴 하세요. 그 약 용량을 조금 올리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안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험 적용이 되는 게 간편 치매 검사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이면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8점 이하면은 2배로 처방할 수 있고, 뭐 10점 이하면 뭐 3배로 처방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선생님이 MRI 찍으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험 적용 점수가 되면 아마 올려주실 것 같긴 하세요. 이 약 자체는 초기 치매 때 쓰는 약이세요. 선생님 이전 처음 진단받을 때는 본인이 치매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고 그냥 깜빡깜빡 하시는 거다. 치매 안 걸리려고 노력하시면 평상시에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걷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치매는 안 걸리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최근 들어서 한 주 사이에 이제 본인이 장 보는 거, 냉장고 관리 잘 안 되는 거 보시고 이제 스스로 조금 인지하세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오시는 분한테 치매 초기라고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에서 그걸 그 인정을 같이 해드려서 본인이 그걸 수긍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깜박깜박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뭐 정답은 없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인정 안 하죠. 제 환자 중에 한 70-80%는 치매라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왜 치매냐 그러고 덜컥 뭐 화내시거나 그런 분이 많아서 그런 분의 경우에는 뭐 치매 치료제 드리면서 이건 치매약은 아니고 치매 예방약이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약만 먹이면은 목표는 달성된 거니까 치매 진단이다 아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초기 치매기가 있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자꾸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치매 뭐 센터도 가고 주간보호센터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당신은 초기 치매인데 지금 초기 치매인데 약을 먹고 있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거라 악화되는 거니까 계속 지금처럼 운동하고 훈련하면 악화되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오케이 하면은 얘기하셔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화만 내고 짜증내고 나 치매 아니니까 약 안 먹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치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어차피 결론은 그냥 약 먹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한테 맞추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치매 그 비약물 치료가 더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계속 그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 치매를 예방한다고 굉장히 믿음이 강하세요. 치매를 그러니까 성경도 공부하지만 치매 예방하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거 없다. 그래서 진짜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그 비약물 치료라고 왜 치료하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지금 성경 필사하시는 것도 비약물 치료죠. 그거는 다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딱히 치료법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동물 치료, 그다음에 뭐 원예 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게 효과가 있다고 딱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요. 그나마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인지훈련 치료, 이렇게 말씀대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쓰고 기억하고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얘기해 볼 수 있게 얘기하고 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어린 시절 추억 얘기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효과 있는 거는 운동, 걷기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는 뭐 성경이 치매에 도움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건 다 도움이 되세요.
그런 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기존으로 하시는데 비약물 치료를 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를 더 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비약물 치료가 딱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술 치료, 뭐 원예 치료, 뭐 그런 치료를 따로 이렇게 받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근데 그걸 어디서 다니시고요? 이제 안심센터를 이용하시고 아, 싶으세요? 안심센터. 쉼터를 이용하고 싶으세요? 안심센터나 쉼터에서 하는 거는 다 믿을만 하니까 그거는 하시는 게 좋죠. 집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는 게 좋거든요.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는 있거든요. 환자가 싫어하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는 똑같죠. 주간보호센터도 다 똑같이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는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이 그냥 할게. 저희 집사람은 이제 좀 조기에 왔어요. 올해 알츠하이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본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여기 지금 센터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그 운동을 뭐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배드민턴을 저희 같이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걷기 운동을 되게 가장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걷기 운동은 다 필수고 기타 다른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걷기 운동 만약 오늘 배드민턴을 2시간을 쳤다 그럼 걷기 운동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60이면 이제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한참 청춘이실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제 치매라 그러면 7, 80대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 정도만 권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낙상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막 넘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권하지는 않거든요. 유산소 운동이라 그래서 뭐 수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고 보통은 한 번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숨 찰 정도, 약간 땀 찰 정도 심박수의 거의 한 7, 80% 정도 최대의 7, 8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기 할 때 한 50분 정도 약간 땀 찰 정도로 걸으시고 한참 쉬었다가 뭐 배드민턴 같은 거는 하셔도 괜찮은데 연달아 하시는 건 뭐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코디네이션을 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조기 치매는 예후가 객관적으로 썩 좋진 않으세요. 그래서 나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특히 조기 치매는 운동 기능에 손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경험상 보면 나중에는 잘 못 걷거나 몸이 뻣뻣해지거나 둔해지거나 아니면은 언어가 많이 망가지세요.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같은 걸 잘 못 떠오르셔서 그거 저거 그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명칭 실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병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치매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죽고 싶고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치매도 사는데 특별하게 의식주한테는 지장은 없거든요.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하면은 솔직히 7, 80대 복잡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 기본 의식주가 더 나빠지지만 않게 조기 치매라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는 잘하고 계세요. 운동도 하시고 뭐 걷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뭐 하는데 염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언어도 까먹을 수 있겠다.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다. 소대변을 실수할 수 있겠다. 이럴 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걸로 인해서 당신이 잘못되는 건 아니야. 사는데 딱히 지장은 없어. 기억만 조금 나빠질 뿐이야. 보통 이제 조기치매 증상이 심하면은 항우울제라든지 항불행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처방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행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여행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여행의 잠자리가 바뀌면 이제 두려워하시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밤에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은 초조감이 심해진다거나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시라서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활발할 수 있을 때 같이 여행 다니시고 추억을 쌓는 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뭐 단순한 이제 건강 증상을 하다가 이제 진단받고 당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해보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원도 제가 이제 좀 소문해서 그래서 강남에 유명한 한의원 엄청 그 가격력이라서 좀 비싼 한약도 지금 처방해서 아까 이 아리세트는 당연히 먹고 있고 한약도 지금 병원에서 먹거든요. 그런 뭐 지금 양방 쪽이라는 저 질문이 그렇긴 한데 그런 보조 그런 어떤 한약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나요? 어떤 한약인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그 치매 전문 한방에서 져준 이제 한약재예요. 저는 뭐 양방 의사니까 한약은 잘 모르긴 하지만 보통 약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오면 그 약을 안 먹은 사람을 6개월 먹여놓고 검사해보고 그 약을 먹은 사람을 6개월 먹여놓고 검사해보고 두 분의 차이를 비교해서 먹은 분이 안 먹은 분보다 효과적이다. 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FDA 공인을 받고 식약처 공인을 받는 건데 아마 한약에서 주는 건 그런 데이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라는 게 아세틸콜린이 결핍되거나 아니면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아리세트를 먹으면 아세틸콜린을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아밀로이드를 분해시키거나 이런 기전으로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약에서 주는 거는 그 기전에 대한 데이터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돈 투자 대비 효과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으면 먹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약재일 것 같은데 뭐 그냥 몸보신용으로 먹었다 치면은 뭐 모르겠으나 그게 치매를 좋아지게 해준다는 거는 명확하진 않은 것. 제가 그 병원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한약에 대해서 연구는 하긴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거를 먹였을 때 6개월 뒤에 얼마나 좋아지나. 근데 여태까지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뭐 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먹는 건 상관은 없겠지만 특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뭐 미국에서 요즘에 아두카누맙이라고 뭐 한 100만 원 이상짜리 치매 치료제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비용은 엄청 비싸고 그래서 그건 아마 사장될 것 같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저도 최근에 뉴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치료제는 모든 제약회사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계속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게 노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젊은 때로 되돌리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한번 진행이 되면 대부분은 비가역적이세요. 가역적인 치매도 있어요. 뭐 뇌 종양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든지 뇌 혈관이 막혀서 치매가 생긴다든지
뇌에 물이 차서 치매가 생긴다든지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긴다든지 이건 가역적이에요. 그거는 치료를 하면 좋아져요. 근데 뇌가 쪼그라들어서 생기는 비가역적인 치매는 일단 한번 악화되면 좋아지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돈을 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 돈을 들이고 한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제 자신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새벽 한 5시 정도면 저는 이제 깨요. 보통 이제 뭐 배뇨장애, 그러니까 이제 배뇨감을 느껴서 이제 보통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일산병원 가서 전립선 뭐 요소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의사분께서는 정상이다. 근데 저는 왜 자꾸 깹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약주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집사람 이제 치매 진단 받고 제가 스트레스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2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깼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배뇨감도 없어요. 그냥 깨서 보면은 새벽 2시. 다시 잠이 들어서 또 깨보면은 2시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2번에서 3번을 깨거든요. 거의 매일. 그래서 이제 그쪽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어떤 그런 수면장애 관련한 좀 검사를 해서 약 처방을 해야 될 수준인지 아닌지. 토탈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7시간은 평균 잡니다. 아직 못 자는 건 아니시네. 그럼 중간에 몇 번 계세요? 지금 3번째. 3번. 그러니까 2시, 4시, 뭐 6시 정도. 소변 때문에 깨는 건 아니시고. 그 전에 이제 소변 이제 깨면은 5시 정도 깨면은 그냥 당연히 아 이거 그런가 보다 해서 일부러 또 오줌도 놓고 자고 다시 또 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이제 않죠. 그거는 뭐 그렇게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라 굳이 수면제를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불편하면은 약을 먹는 거고 내가 견딜만 하면 견디는 거여서 근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수면은 줄어들죠. 그리고 중간에 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멜라토닌 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벽에 일찍 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 멜라토닌 제제 같은 거 호르몬 제제 한번 먹어보시고 한 달, 2달 정도 먹어서 조금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만약에 별로 먹어서 효과가 없으면 그냥 안정제 먹고 푹 자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막 부인 때문에도 아무래도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수면 효과가 있는 안정제는 약간 또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먹고 보통 이제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 견디는 게 나은가 안 견디는 게 나은가. 어떤 사람은 불면증을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 생기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못 자도 치매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못 자면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수면제를 먹는 게 나아요. 그게 오히려 더 치매에 안 걸려요. 근데 약간 못 자는 정도면 약을 먹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참을 수 있으면 그냥 안 먹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역치라든지 견딜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약간 좀 스트레스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낮잠 자지 말고 좀 규칙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고 그래도 영 안 되면 매일 안 먹더라도 가끔 2, 3일 못 자거나 그럴 때는 그 다음날 하나 정도 뭐 수면 유도제를 먹는다든지 이러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